자, 평가원이 말하는 대로 영어 공부합시다. V영어 김지영이에요. 지금 하면서 이제 감탄사가 나오는 이유가 오늘이 수능 날이야. 오늘 수능 날. 지금 이제 3시 반 좀 넘었는데 이제 영어는 뭐 다 끝이 났을 것이고 이제 여러분들 이제 마무리하고 계시겠지. 그 수능 날에 저는 이제 이미 몇 개의 강좌는 촬영, 내년 강좌겠죠? 그러니까 2027학년도 강좌를 촬영을 어느 정도 마무리했고, 이제 커리큘럼 영상을 이제 또 당일날 찍습니다. 근데 얘들아, 요거 한 가지만 좀 얘기를 꼭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수능 날이라 했잖아요, 여러분들. 일단, 제가 수능 이전에 한 2, 3주 동안에 질문 게시판에 제가 질문 답변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제가 직접 답변을 많이 했는데, 제일 마음이 아프고, 어떻게 좀 도와주고 싶은데도, 약간 거리감이 있는 듯한 느낌으로 저한테 질문을 하는 스타일을 하나만 좀 말씀드릴게. 이게 내가 제일 안타까운 질문의 형태들이야. 쌤, 제가요, 지문의 내용은 대충 이해가 갔는데, 이 선지도 이렇게 보면 말이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것도 적절한 거 아닌가요? 이것도 괜찮잖아요. 이런 식의 질문들이 수능 보기 직전 몇 주 전에 이제 막 올라오면 내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 왠지 알아? 원래 수능, 평가원, 교육청 문제는 문제 출제하는 사람이 이것도 말이 되는 것처럼 보이게 오답 선지를 써. 원래 시험이 그런 선지를 쓴단 말이야. 근데 그 선지를 쓰는 거기에 네가 자발적으로 출제하는 사람이 원하는 야 이것도 되는 것처럼 보여라 했는데 너도 이것도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라고 하면 시험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 그 질문을 하면 이제 왜 제대로 연초부터 커리큘럼 조금이라도 제대로 타고 오지 그랬어 라는 안타까움이 내가 너무너무 커. 지금 커리큘럼 영상이니까 미리 이걸 말씀드리는 거야. 뭐 제 강좌로 따지면 뭐 저를 좀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은 V 단어 좀 제대로 좀 하고 오지. 올인원전 제대로 하면서 글읽기에 줄거리만 아니고 기준점을 잡는다는 걸 좀 알고 오지. 유형별로 네가 뭘 좀 알아야 될지에 대해서 유형 독해, 문제풀이의 유형을 좀 알고 오지 라는 게 막 안타까운 거야. 근데 이제 시간은 막 2주밖에 안 남았어. 이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그런 질문할 때마다 내가 좀 마음이 아프지. 이걸 왜 얘기하는지 알겠지. 넌 그러면 안 돼. 이 영상을 지금 클릭해서 들어온 친구들은 결론부터 얘기하면 연초에 영어 공부 제대로 하고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왔다 싶을 때 줄여야 되는 게 정상이어야 돼. 그렇지 않고 뒤에 가서 줄인다? 팩트 체크해보자. 봐봐. 응? 2개년치만 내가 보여드릴게. 1등급 비율이야. 1등급 비율이야. 무슨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고. 응? 물론 이랬을 때가 있었지. 근데 어떤 생각이 들어? 100명 중에 6명 빼고는 1등급이 아니란 소리야. 그래, 공부해야 돼, 얘들아. 공부해야 돼. 언제? 이때 많이 공부해야 돼. 그러니까 1월부터 6월 평가원 오기 전에 제대로 된, 어차피 지금 이게 커리큘럼 영상이니까 제대로 된 커리큘럼 일단 타놓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끼를 판단하는 게 맞아. 아무것도 안 해놓고 하고 내려간 다음에 뒤늦게 다들 막 실무 풀고 이거 그러고 있을 때 나 혼자 개념 공부를 하고 있다나 이게 잘 안 될 거란 말이야. 마음이 잘 안 내킨다고. 해야 되긴 해야 되지만 역대 가장 어려웠었던 평가원 시험이었었죠. 1.47%. 수능도 그리 쉽지 않았습니다. 아니 2025년 어땠냐고. 자, 오늘 수능 날이기 때문에 제가 알 수 없어요.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는데 어떤 게 느껴져 여러분들은? 자, 이게 제일 안 좋아. 이게 연초부터 공부 전혀 안 했어. 근데 전혀 안 했다라기보다는 그동안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해왔었던 거 아니면 뭐 여러분들 뭐 N수라고 한다면 그냥 그동안 풀었었던 기출의 기억, 감각 좋아. 근데 이게 너무 안 좋은 게 뭔지 알아? 아무것도 안 해놨는데 시험을 이렇게 내버리니까 네가 말도 안 되는 착각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 네 생각이라고 얘들아. 그러니까 1등급이 엄청나게 많았고 이건 30여 년 평가원 역사 중에서 가장 쉬웠었던 평가 문제였어요. 그 6월 평가원이.
근데 그게 너 때문이야? 아니야. 평가원이 그렇게 문제를 낸 거야. 말도 안 되는 시험 문제를 낸 거라고. 근데 더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영어 공부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이 확정이 나지. 그러다가 얼마나 털어버렸어. 여기서 여기 봐봐. 얼마나 털었어. 그러니까 말도 안 되게 지금 나오고 있다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수능 보기 2, 3주 전, 뭐 한 달 전부터 애들이 급하게 막 어떻게 해요? 왜겠어? 이거 경험했거든. 근데 나도 도와주고 싶어. 근데 그 도와주는 게 여기가 채워져야 돼. 앞쪽이. 그렇지 않으면 이게 저도 무슨 뭐 상담으로서 말은 애들이지만 안타깝죠. 과연 그게 될까 싶을 정도로. 자, 오늘 커리큘럼의 메시지는 끝났습니다. 연초부터 6월 평가원 전까지는 그냥 조용히 하고 열심히 공부해. 그리고 나서 판단을 하는 거야. 자꾸 네가 이 시험은 어떻다 저떻다 말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안 돼. 미안해 어쩔 수 없어. 너는 지금 학생이니까. 어떠 저렇다 다 같아 왈가왈부할 수 있는 요건이 안 된다고. 그리고 한 번의 시험에 너의 실력을 측정할 수 있는 건 그냥 수능 역사상 말이 안 돼요. 어차피 다 개별 시행인데. 알겠지 얘들아? 자 그만합시다. 이러고 싶지만 제가 제일 해드리고 싶은 얘기 이미 던졌습니다. 연초부터 이왕 커리큘럼 탈 거면 제대로 된 커리큘럼까지는 어느 정도 다 하라는 게 아니고 제대로 된 커리큘럼까지는 제대로 하시고 그 다음에 판단해. 자 일단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리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주로 제가 메인으로 수업하는 수업의 교재명의 섹션을 좀 보여드리는 건데 일단은 저 1등급을 여러분들이 원한다는 전제로 얘기하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2등급이 목표인데요. 야, 여러분들 2등급이 목표라고 해서 2등급에 맞춰서 공부하는 방법 좀 나 좀 알려줘. 그 방법이 있어? 요때는 어떻게 해야 돼? 2등급 맞으려면? 요때는 어떻게 해야 돼? 2등급 맞으려면? 요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요때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그냥 하는 거야. 그냥 열심히 하는 거라고. 자 봐봐. 지금 화낸 게 아니고 열정입니다. 화나지 않았어요. 일단 인문 강좌의 올인원 베이직, 그 다음에 1등급을 위한 개념 강좌의 올인원 플러스가 이번에 추가가 됐고요. 뭐 말해 뭐해. 뭐 올인원 V단어 말해 뭐해. V단어 당연히 들어갈 거고, 그리고 V구문, 그리고 V어법. 이 메인의 어떻게 보면 개념 강좌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느 정도 개념이 잡히시면 당연히 이제 문제풀이 연습해야 되는 거니까 말해 뭐해. V 유형 독해. 그리고 특정 유형을 좀 집중적으로 탐구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한 순서 잡이과 빈칸 강좌라고 구성되어 있는데 일단 여러분 단순하게 얘기할게. 네가 지금 수능을 목표로 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네가 어떤 등급에 머물러 있든지 무조건 지나쳐야 되는 세 가지가 있어. 지금 네가 1등급이든 4등급이든 5등급이든 뭐 3등급이든 뭐가 됐든 수능을 목표로 한 분들이라면 이거는 무조건 지나쳐야 돼. 그 세 개가 뭐? 요거야. 알겠지? 하여튼 그냥 이거는 무조건이야. 무조건, 그리고 무조건이야. 강좌를 어떻게 결합해서 해야 될지는 제가 좀 이따 표로 다시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일단 요것만 머릿속에 주지시키세요. 우리는 어떤 강좌인지 좀 아시죠 이제? 글 읽기 강좌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글 읽기 강좌라는 건 어떻게 글을 읽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냥 글 읽기 자체의 지루한 강좌가 아니죠. 선지까지 내가 정확하게 싸움을 하기 위해선 어떻게 지문 속에 들어가 있는 어휘, 어법, 구문, 독해를 바라봐야 되는지를 일관되게 설명하는 제 1년 동안의 가장 내용상으로 중요한 강좌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안 하면 수능 직전에 네가 그런 질문을 하면은 내가 어떻게 도와주기가 힘들어. 그래서 맨날 내가 답변을 늦었어도 우리는 챕터 1, 2까지는 좀 해라 이런 말들을 한단 말이야. 제발 이건 반드시 하시고. 그리고 V단어 이건 제 메인 커리큘럼 다 따라가지 않는 분들도 아마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좀 들어주셔서 이제 제가 설명 더 이상 안 드려도 되는 거 알죠? 단어 수업의 필요성을 100%로 끌어올린 강좌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이젠 단어도 수업이 있어야지 이렇게 될 수 있구나라는 걸 자부하는 느낌이죠. 이 두 가지는 아마 제가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같이 동반하시는 게 되게 좋을 거예요. 그리고 유형 독해. 글 읽기 능력 되고 단어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한 300여 단어 정도를 제가 정리해드리면 그거 가지고 이제 주요 유형을 네가 풀이하는 방법을 좀 알아야 되는 거. 요 세 가지는 그냥 무조건 네 몸에 갖다 붙여. 뼈가 될 거니까. 됐지 얘들아? 자 근데 그걸 기반으로 해서
올인원 베이직이라고 하는 이 입문 강좌, 여기서 말하는 입문 강좌라는 건 1등급을 위한 입문 강좌입니다. 자꾸 제가 말씀드리지만 혹시 가능하시다면 나는 바로 평가원 문제까지 들어가기가 약간 좀 마음이 좀 쫄린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보이죠? 고1, 2 기출지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올인원 베이직을 가지고선 수능 영어를 한번 다시 시작해 보시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수능 영어라는 건 올인원의 약간 난이도가 낮은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올인원은 평가원과 고3 교육청 위주로 지문들이 구성되어 있지만 얘는 고1, 2 수준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될 지문들만 제가 선별해서 수능 영어를 고1, 2의 지문으로서 조금만 좀 수월하게 간다면 어떤 시각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놨어요. 교재도 그렇게 두껍지 않습니다. 얇은 교재니까 아마 빨리 끝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요게 메인 몸통이지만 조금 자신이 없으시면 요거 하고 이 세 개로 들어오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럼 이번에 올인원 플러스라고 하는 강좌를 좀 신규로 런칭을 하는데 제가 왜 이렇게 하는 거냐면 제목이 뭐라고 돼 있니 얘들아? 오답률 높은 고3 기출지문으로 개념 완성한다 그러죠? 여기에 조금 오답률 높은 고2도 가끔은 좀 들어가긴 하겠는데 어쨌든 고3 위치에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들을 좀 집어넣어서 올인원보다는 나는 조금 1등급을 확실하게 맞추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을 위한 비슷한 형태의 좀 난이도 있는 녀석이라고 보시면 돼. 이거 왜 했을까? 아까 그것 때문이야. 이런 애들 때문이야. 이게 일로 오면 어떡해? 이것도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 마찬가지야. 이런 애들 때문이라고. 갑자기 이랬다가 일로 갔었을 때 안 털리려면 내가 무엇을 좀 더 해야 될지에 대한 올인원 플러스를 신규 런칭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됐지? 나는 무조건 1등급 맞아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 이거 겪고 그 다음으로 오시는 게 좋아요. 다시요. 이거 먼저 하지 마세요. 이거 겪고 그 다음으로 여기로 오시면 훨씬 더 수월할 거라고. 됐지? 자, 그럼 또 하나 제가 좀 강조를 많이 할게. 지금 2025년을 기점으로 어떻게 보면 1년 동안 저를 수강했었던 친구들에 대해서 이제 통계를 매년 낸단 말이야. 선생님, 우리 회사에서 그런 걸 좀 내줘서 수강평이나 이런 것들도 좀 분석을 하고 그 중에서 굉장히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이 V 구문 있지, 얘들아. 이건 이제 좀 필수 강좌가 됐으면 좋겠어. 필수 강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구문 수업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있는 약간 좀 고루한 수업, 뭐 1형식, 2형식, 3형식, 5형식, 가정법 이런 느낌이 아니야. 제 V구문 수업은요. 지문을 자체로서 대상으로 하는 구문 수업이에요. 그러니까 뭐 5형식 해놓고 5형식 문장 10개, 가정법 과거 해놓고 가정법 과거 10개 이 느낌이 아니야. 왜? 현장에 들어갔을 때는 그렇게 정제되어 있는 문장을 너가 들어가서 보는 게 아니잖아. 랜덤한 형식의 문장들을 마구마구 보잖아. 그 랜덤한 형식의 문장들이 괄호치고 끊어 읽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국어 읽을 때처럼 직선으로 쭉 물 흐르듯이 해석이 되려면 어떤 능력이 필요한지에 대한 지문 위주로 가는 구문 독해예요. OT를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2025년에 여기에서 도움을 받았던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어. 수강평 한번 찾아봐야 돼. 그래서 나는 형식적 끊어읽기는 할 수 있는데 이게 다 읽어도 아무것도 손에 남는 게 없다. 라는 해석력이 부재해 있는 분들 또는 나는 해석력이 되기는 되지만 내 되는 해석력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인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V 구문으로 좀 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다음 V어법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잖아요. 이 V어법은 약간 좀 선별적으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선별적으로. 왜냐면 한 문제밖에 안 나오잖아요, 얘들아. 그러니까 한 문제를 위해서 너무나 큰 것들을 투자할 수는 없을 거지만 그래도 짧게 시험에 나오는 개념들만이라도 나는 좀 뽑아서 먹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은 V어법 가셔서 계속 제가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거 좀 확인해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럼 뭐 아까 유형 독해를 말씀드렸으니까 그리고 아마 요 빨간색 세 가지가 끝나잖아? 그러면 그 와중에 몇 번의 시험이 아마 지나칠 거야. 교육청이든 평가원이든. 그럼 이제 어떤 결과가 보통 나오냐면 난 이제 이 유형은 되는데 이게 맨날 틀리는 걸 맨날 또 틀리네. 라는 대표적인 두 녀석. 그게 순서 삽입과 빈칸일 가능성이 높아. 그래서 이 녀석은 여기까지가 완료된 다음에 이쪽에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아마 취사 선택하셔야 될 거예요.
나는 이게 부족하다? 일로 가시고. 이게 부족하다? 일로 가시고. 둘 다 부족하다? 둘 다 가셔서 이 둘의 강좌는 다 어떤 느낌이냐면 디테일을 원하는 강좌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보면은 각 유형별 핵심 사항을 굵직굵직하게 보는 느낌이라면 얘는 그걸 좀 더 집중적으로 작은 수준까지의 디테일을 잡아내려는 강좌라고 보시면 돼. 됐지? 자, 그다음 아까 말씀드렸었던 건 1등급을 위한 메인 커리큘럼에 대한 얘기를 쭉 한번 말씀 좀 드린 거고 여기 나와 있는 녀석은 눈에 딱 보면 알겠죠, 여러분들? 약간 나는 좀 실전적으로 가야 되겠다. 또는 나는 아까 올인원, V단어, 유형도 키처럼 꼭 해야 될 것들은 이미 다 지나쳤고 나머지 뭐 유형들도 크게 무리가 없는데 약간은 스스로 자습을 많이 하면서 실전 연습을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분들을 위한 부분들이에요. 첫 번째, 그러니까 지난 1년을 총정리하면서 실전 대비하려고 하는 첫 번째 녀석은 엔제입니다. 2027학년도를 위해서도 엔제는 제가 아마 2권이 나올 예정이고요. 진짜 이제 설명의 끝판왕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와, 이런 것까지 설명한다? 라고 하는 부분으로 해설체의 두께가 훨씬 더 두꺼울 정도로 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니까 다만 조금 난이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이번에 좀 난이도를 조절하려고 지금 마음 먹고 있는데 너무 쉬운 문제보다는 약간은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들 위주로 넣을 겁니다. 다만 난이도 조절은 조금 할 예정이긴 해요. 좀 너무 어렵다는 친구들이 좀 있긴 있어서. 어쨌든 자습 위주로 하셔야 될 분들은 책만 보면서 공부할 분들 여기로 보시면 되겠고 주요 문제는 그래도 제가 또 촬영을 해요. 또 그냥 넘어가는 스타일이 아니니까. 그다음 파이널은 당연히 여러분들 그동안에 했었던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속도를 내면서 양의 확대를 좀 일으켜야 되는 시기가 왔어야 될 부분이니까 양적 확대로 문제풀이 감각 끌어올리는 파이널 V 스피드 정도가 있을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거의 대부분의 전 유형이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것도 뭐 말해 뭐해. 이제는 뭐 제가 여러분한테 감사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요거까지 가면 제가 이제 V모의고사 4년 차에 들어오나 거의 3년 차에 들어오나 싶은데 3년 차인가 4년 차인가 어쨌든 2025년을 기준으로 얘기를 좀 드리면 V모의고사 시즌 1, 2, 3는 전량 판매가 됐었을 정도로 선지의 날카로움을 네가 겪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많이 풀었었던 모의고사로 지금 계속 평가가 나오고 있으니까 하여튼 이건 좀 제가 너무 오그라드는 얘기니까 안 하고요. 시즌 1과 2와 3가 나올 거고요. 아마 큰 변화가 없으면 저한테 자꾸 이제 양을 늘려달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선지가 헐거워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조금 좀 이해를 해줘. 여기에 풀 세트 모의고사로만 2회, 2회 그리고 3회 정도 들어갈 예정인데 몰라. 조금만 더 제가 좀 빡세게 하면 한번 시도는 해볼게. 내가 근데 지금 약속은 못하겠어. 이거 낼 때가 제일 고통스럽기 때문이야. 알겠죠, 여러분들? 일단 기본적으로는 여기는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고 조금 더 제가 좀 여유가 된다 라고 하면 조금 더 회차를 늘려보는 느낌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어떻게 조합해야 될지만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그러니까 제가 시간을 좀 열심히 좀 쪼개 쓰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특강까지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각 모의고사의 주요 모의고사들 있지. 3월 교육청 첫 번째 시험이니까. 그 다음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 이 시험은 한번 보고 끝나면 안 될 것 같은 내 나름의 어떻게 보면 책임감 때문에 너네들도 같이 지난 세월 좀 같이 책임지자고 각 주요 시험이 있고 나면 제가 각 주요 시험에 나왔었던 V단어의 주요 단어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는 짧은 특강이 있을 거고요. 시간도 뭐 V단어 하게 되면은 보통 길어야 1강 내지 2강밖에 안 되고요. 이게 좀 이제 여러분들 많이 보시는 강좌. 3월이랑 6월이랑 9월 시험이 나왔었을 때 그때 이 개인적인 문제들이 사실은 개별적 문제가 아니고 옛날 역사를 뜯어보면 다 똑같은 문제였구나 라고 역사적으로 이어주는 문제, 즉 유사문제 파헤치기라고 하는 3번의 특강이 또 있을 거고요. 이것도 되게 짧습니다. 길어야 각각 한 2강, 3강 정도씩. 그 다음 어법 아까도 제가 슬쩍 얘기했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아는데 선지의 고민 때문에 가끔 둘 중에 하나 같은데 하고 요거 고르면 정답 여기고 요거 고르면 또 여기고 뭐 이렇게 나와서 틀리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요것도 아주 짧게 원샷 어법 특강을 올해도 제가 할 예정이에요. 뭐 그 정도로 제가 특강까지 열게 될 거고. 자, 그다음 2022학년도니까 이 계정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요 계정을 위해서 제가 V 스타트라고 하는 녀석 얘도
좀 개정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아예 나는 영어를 진짜 밑바닥부터 하고 싶다. 진짜 바닥부터 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 뭐 소위 얘기해서 뭐 주어, 동사, 뭐 이런 끊어읽기, 오형식, 뭐 품사 라는 것부터 해서 조금 난이도 있는 녀석까지를 쭉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V-START라고 하는 녀석을 2계정에 맞춰서 좀 교재를 좀 개편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영어 처음 시작하는 분들을 위한 기본적인 구조학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뭐 까라는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자, 이게 중요해요. 이게. 그러니까 대부분 현장 강의에 온 친구들이 1년 동안에 어떻게 커리큘럼을 잘 타서 시험까지로 잘 마무리했는지를 좀 기본으로 알면 거기를 기준으로 네가 여기저기 갖다 붙여도 괜찮잖아. 보통 현장 강의에서는 얘들아 1, 2월 달에는 1년을 가장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시기니까 제가 올인원 수업을 무조건 메인으로 해요. 뭐 회차로 말씀드리면 현장 강의에서는 한번 수업할 때마다 3시간 반씩 8회 정도로 제가 수업을 해요. 2달 정도 꽉 채워서. 됐나? 그래서 뭐를 어느 정도 알라고 하는 건데 글 읽기라는 건 진짜 무엇이고 선지 판단 능력은 무엇인지를 처음부터 제대로 다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동반하라 그랬죠 제가. 웬만하면 올인원은 V단어랑 동반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제가 V단어는 현장 강의 들어오신 분들은 아실 거야. 저는 현장에서 단어 시험을 따로 보지 않고 단어 수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매번 30분 정도씩. 그게 1월부터 보통 8월 정도까지 제가 단어 수업을 병행을 합니다. 됐나? 근데 어찌됐든 글 읽기 어느 정도 되고 단어는 이렇게 봤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게 이미지가 제대로 잡히면 이제 뭘 해야 돼? 문제 풀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3, 4월 달에는 보통 제가 유형별로 문제풀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패턴을 제가 좀 잡아드려요. 그래야 네가 이제 슬슬 6월 평가원을 좀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느낌인 거라고. 괜찮아? 그래서 1, 2월 올인원 글 읽기, V단어, 3, 4월에는 유형 독해 정도. 그리고 6평 전까지 이게 이제 현장에서는 좀 상황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글 읽기 되고 단어 되고 문제풀이의 유형이 머릿속에 잡히면 이제 뭐 해야 돼? 특정 문제에 대한 디테일도 얻어가야 돼. 그래서 그 디테일을 제가 5, 6, 7, 8월 4달간에 거쳐서 순서 삽입의 디테일, V 빈칸의 디테일을 위주로 보통 현장에서는 강의를 해요. 그럼 여기까지 가면 솔직히 1년 동안에 내가 할 수 있는 얘기는 거의 다 끝났어. 아니 글 읽기 올인원 했지. 단어 정리 다 해드렸지. 그 다음에 유형 독해 유형 패턴 정립해드렸지. 디테일까지도 다 했지. 그럼 이제 혼자 해도 돼. 근데 또 불안해하는 여러분들 위해서 마지막 9월, 10월에 제가 파이널 스피드 강좌를 좀 개강을 합니다. 이게 제가 1년 동안에 하는 강좌들이에요. 그렇게 똑같이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인강을 하시는 분들은 요걸 좀 땡기는 게 낫죠. 인강 하시는 분 앞에 있는 좀 이렇게 좀 땡기셔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좀 개인 상황에 맞춰서 좀 조절하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아니면 그냥 이대로 편안하게 1년 내내 제대로 공부하시면서 조금 여유 있게 가시든지. 되나? 그래서 여러분들의 개인적 상황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개인적 상황은 저희 질문 게시판에 오셔서 얘기를 해주면 저희 조교들이 얼마나 유명한지 알고 계세요? 상담과 이 친절로 유명한 조교들이거든. 어쨌든 그 친구들이 여러분들 개인의 상황에 맞게끔 좀 얘기를 좀 드릴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정도까지일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자, 뭐가 기억에 남으면 돼? 원래 이 커리큘럼 영상이라는 건 듣고 나면 기억에 남는 게 많이 없어. 근데 기억 남는 거 딱 집어드릴게. 첫 번째, 그냥 시작해. 1월 당장 뭐 아니면 그 전년부터 괜찮으니까 초반에 무조건 영어 공부 많이 해. 많이 해. 그래야 너한테 도움이 되고 그래야 나중에 줄일 수 있거든. 그거 하나. 그다음 두 번째 뭐? 3가지는 네가 어떤 등급이든 무조건 지나쳐줘야 돼. 3개 뭐? 올인원, V단어, 유형 독해. 이 3개는 무조건 지나친다.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앞에 무엇을 더 갖다 붙여야 될지에 대해서 시기별로 한번 좀 잘 생각해 보시면서 판단을 미리 하셔서 출발하시거나 아니면 질문 게시판을 통해서 우리한테 여쭤봐 주시거나 그럼 저희가 친절하게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마무리를 좀 하죠. 산통 깨는 소리입니다만 여러분들은 수능 보기 직전까지 전날까지 아파하실 거예요. 계속 실수하실 거고 계속 넘어지실 거고 계속 틀릴 거예요. 그걸 막을 수는 없어요. 인생이라서. 근데 틀릴 때마다 그냥 가슴 아파서 중간에 포기하고 이건 난이도 좀 어려워 그냥 포기하고 이러지 마시고
이왕 넘어질 거면 앞으로 넘어집시다. 앞으로. 그래서 제가 자주 쓰는 말이죠. 덴젤 워싱턴이 얘기했었던 Do not fall back, fall forward. 이 말을 제가 좀 자주 쓰는 편인데 어차피 실수하고 넘어질 거면 Do not fall back. 뒤로 후퇴해서 넘어지지 말고 뒤통수 깨지지 말고 fall forward. 앞으로 나가면서 넘어지자고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또 앞으로 넘어지고 또 앞으로 넘어지고 대신 일으켜드리는 건 제가 일으켜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앞으로 넘어질 준비만 하시면서 1년을 잘 맡기시면 그 수많은 좋은 수강평에 여러분들도 하나가 되어서 빛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저는 최선을 또 다해서 잘 꾸려나가도록 할 테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게시판이나 아니면 강의에서 아니면 뭐 질문 게시판에서 즐겁게 만나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수능 날이라서 자꾸 이렇게 끊기가 싫네. 화이팅 하시고 저는 수업에서 뵙겠습니다. 김희정이었습니다.